자동차와 교통에 관한 필수 정보 가득 채워드립니다. 교통 지식을 충전시키는 분, 걸어다니는 교통박사,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요. 네. 3부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 보호구역인데요. 이곳을 지날 때는 모든 차는 서행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몇 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해야 할까요? 1번 시속 10km, 2번 시속 30km, 3번 시속 50km.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예.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췄다가 가는 우회전 일시 정지 있잖아요. 네. 그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고는 약간은 줄어들었는데 네. 이 일반 큰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차도 길다 보니까 도리어 사고가 늘었어요. 사망 사고도.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회전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상당히 많이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운전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규정 자체가. 근데 처음에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진 차선에 초록인데 네. 일시 정지 안 하고 정차 안 하게 되면 단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앞에 직진 차선이 초록이면은요. 처음에 통과할 때는 이 서행하면서 주변에 있으면서 서행하면 되는 거지 일제히 정지 안 해도 되거든요. 우회전할 때. 예, 우회전할 때. 근데 두 번 만나잖아요. 처음에 있는 횡단보도, 네. 두 번째 우회전하면서 또 횡단보도 만나지 않습니까? 두 번 만나죠. 두 번째 만날 때는 아마 초록불일 거예요. 직진차 처음일 때는요. 네. 그때는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초록불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좌우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들 명료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명료하게 안 하고 혼동을 일으킨 부분들이 아직도 혼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요새 급증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예. 우회전 전용 신호등 있으면은 빨간불이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네. 초록이면 우회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초기부터 좀 늘렸으면 좋은데 이제서야 좀 늘리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5, 6년 전부터 칼럼이나 방송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계몽이나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운전자가 인지도 좀 떨어지고 보행자가 사거리에서 특히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도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계몽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운전하다가 이제 우회전 꺾자마자 횡단보도를 만났어요. 예. 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 섰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예.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네. 20초, 뭐 15초, 네. 10초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10초, 8초, 6초. 예. 거기서 운동을 많이 아무도 안 합니다. 지나가요. 네. 사람은 예. 없단 말이죠. 네. 그럼 한 5, 6초 남았을 때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걸리는 거죠. 원래 단속 대상입니까? 완전히 빨간불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주변에 전체 진짜 이 보도에도 없고 보도에 사람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시 정지하고 기다렸다 신호등에 반 넘어가고 깜빡거려서 바로 된 데도 많잖아요. 초로도 나오지만 예. 반 이상 지난 다음에 서서히 보면서 서행해서 지나가도 단속 안 합니다. 반 이상 지나가면 예. 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보면 저녁 때 아무도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정차 일시 정지 안 하면은 단속 당입니다. 네.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좌우를 신호등이 좌우 보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 이상 지나갔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죠. 그때 서행해서 지나가도 단속 안 합니다. 그거. 네. 이 중요한 것은 이 일시 정지를 했느냐. 그리고 주변의 좌우를 정확히 봤느냐. 그게 경찰이 단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또 지난 시간에 들어온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부터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6310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교수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인기인데 수소차는 왜 잠잠하죠?
저는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차라고 생각해서 몇 년 후에 차를 바꿀 때 수소차로 바꿀까 생각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무공해차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입니다. 지금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이 세 가지 말을 한꺼번에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당장 전기차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차는 그 다음 세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종이 단 한 개 기종이 있고 해외에서도 또 한 개 기종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수소차 양산형은 단 두 가지입니다. 네. 몇 년 전에 한 개 모델이 더 있다가 단종을 했다가 올해 말에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현대차가 제일 앞서 있죠,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네. 현대의 넥소, 네. 도요타의 미래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또 일본 혼다의 클래리티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클래리티가 안 팔리다 보니까 3년 전에 단종을 했고요. 네. 혼다에서 CRV 이 수소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이 올해 말에 양산형으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혼다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약간 작은 SUV. 예, 그렇죠. 예. 조그만 SUV인데 수소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래서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하고 CRV 상당히 그 히트친 모델인데. 그렇죠. 예. 그 모델에다가 수소 하이브리드를 넣는 거니까 아마 주목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말 되면은 일단 수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세 가지 모델이 되는데 모델도 죽지만은 국내에서는 일본차 판매 안 되고 단 한 개 기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내년 말에 이 현대차의 넥소가 후속 모델이 나와요. 예. 근데 9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차가 나오는 사이클도 굉장히 길지만은 또 중요한 게 무공해차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용되는 수소가 부생수소라는 걸 써요. 부생수소가 석유자원에서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 가스입니다. 네, 부가적으로 나오는. 예. 그래서 석유자원에서 나오는 수소를 쓰다 보니까 낯간지럽거든요. 왜? 미래의 궁극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수소를 쓴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 H2O에서 분리시켜서 그렇죠. 나오는 그 정도면 정확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예, 백투더퓨처에서 나왔던 네. 미래 이 드롤리알이라는 차 아마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요. 그때 되면은 찌꺼기 바나나 껍질 집어넣고 막 연료를 가는 건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친환경으로 만드는 그린 수소인데 그린 수소가 좀 꿈 같은 얘기거든요.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하려면은 기술적인 아직 완성도가 멀었군요. 한 20년 걸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생수소를 의지하는 것도 약간 그렇고 가격이 요새요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생수소. 예, 그래서 휘발유하고 경유의 중간값입니다. 비싸네요. 예, 비쌉니다. 비싸고 그리고 나오는 물량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차종도 한계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소의 밸류 체인이 완성돼서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전기차도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그 다음 세대가 수소차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물어보면 그래요. 하이브리드 차 사세요 그러고요. 그리고 1가구 2차량 세컨드카가 도심지 진입할 때는 이렇게 갈 때는 전기차의 장점이 크니까 네. 세컨드카는 전기차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수소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2194님 질문입니다. 신호를 받아서 정차하고 있을 때 N단 그러니까 중립기어를 넣으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늘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미션엔 안 좋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게 사실인가요? 습관 이거 계속 지키십시오. 하시는 거 좋습니다. 연료 절약 굉장히 큽니다. 네. 문제는 변속기에 영향을 줘서 고장 난다라는 게 왜 생겼냐면 대한민국이 운전할 때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아직 배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으면은 그냥 N에다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좋고요. 예. 근데 노란불로 바뀔 때 이 브레이크에서 D를 먼저 옮겨 놓은 다음에 가속 페달을 0.5초 이후에 밟으시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변속기를 N에서 D로 놓으면서 가속 페달 동시에 밟으니까 변속이 완전히 되기 전에 가속을 밟으니까 예. 고장의 빈도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0.5초 이상은 좀 여유를 템포를 둬라. 드리고 그래서 노란불로 바뀔 때 N에서 D로 바꾸시고 네. 그다음에 초록으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인터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고장이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연료 절약도 가다스다 반복할 때 N에다 놓으면은요. 네. 연료 절약이 뭐 한 15% 20% 절약까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네. 연료 절약이 크다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지 수입산 중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들은 ISG 공회전 제한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엔진이 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 정지하면 자동으로 시동 꺼지고 꺼져버리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 켜지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거 활용하셔도 연료 절약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어 체인지 할 때 네. 한 템포 느리게. 0.5초 얘기하셨는데 한 1, 2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죠. 네. 네.
예, 그렇게 느긋하게 하십시오. 자, 자동차 교통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김필수 교수님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주차장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 인구 2명당 차량 한 대꼴인데요. 네. 지금 주차장이 늘 부족해서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말이죠. 네. 한국은 차량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지금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 대수 대비해서 일반 대도시 같은 경우에요. 주차장 면이 한 대당 1.7면입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항상 부족하냐? 시간대별로 몰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때는 주차면 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변두리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어있는 면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주차의 그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주차장의 그 주차 면적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 차 보면은 다 큰 차. 예, 점점 커져죠 차들이. 예, 커지고 있어요. SUV도 그렇고 차 폭도 뭐 거의 이 폭도 넓어 길이도 5m가 넘는 것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주차장 찾는데 볼 다 보거든요. 예. 왜? 주차는 들어가는데 자기가 못 나와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 열다가 문 꼭 테러라 그래서 예. 옆에 범벅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고민도 좀 있는데 일단은 주차면은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기준이요. 예전에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건축 허가를 해줄 때 한 네. 가구당 한 대 이상이 되면 돼요. 예. 근데 이 사는 주거 지역 자체가 좁을 때 아마 이 60평방미터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16, 17평 정도 되면은 이 한 가구당 한 대가 아니라 0.7대예요. 예. 근데 이게 옛날 법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명당 한 대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 한 가구에 차를 두세 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옛날 법대로 시행을 하면 주차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큼 슬기롭게 이걸 극복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고 예. 주차면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네.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일본 차고지 증명제 있는 거 아시죠? 차고제 증명제. 예, 네. 일본은 경차 빼놓고는요. 경차가 물론 37%가 되지만은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은 차를 살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차를 주차를 항상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가면은 골목길이 많고 큰 넓은 도로 없는데 예.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데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골목길 들어가면 차 불법 주차하거나 폭이 좁아서 불이 나는데도 소방차가 대형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나는 거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 주차 면도 그렇지만 주차 문화에 대한 거 예. 아직도 이 차는 많은데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효율화돼 있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건축법 자체도 주차 면적이 옛날 법대로 돼 있다는 것도 네. 상당히 문제여서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지구하고 주거지구의 그 주차장 규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뭐 일본도 그렇지만 네. 말이죠. 뭐 일부러 그 주차장을 많이 그 권장하지 않는답니다. 예. 도심으로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갈 때 통행세 같은 거 있죠. 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도심지 못 들어간데도요. 그렇지만 그 일본의 그 차량 주차 그 네. 증명제처럼 주거 지역에는 주차 시설이 충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2022년 3년 전에 도입한 게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요. 네. 제주도는 뭐 아파트 많지가 않고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도심지는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 지금 현재 전국에 신차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제 도입하는데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 나죠. 예, 시행 못 하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좀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2017년에 주차 면적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큰 차를 지향하다 보니까 네. SUV도 그렇고 차가 커지고 폭도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면이 원래가 2.5m 곱하기 5m였었어요. 예. 근데 2.6m 10cm가 늘었죠. 예. 폭이 10cm가 늘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안 되는데. 근데 더 늘어야 10cm 늘어도 되는데. 그나마 낫죠. 예. 지금 예전에 주차장은요. 예. 차폭하고 주차폭이 똑같아요. 아, 그러면 저
세워놓고 운전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큰 차는 뽑고 뺑글뺑글 돌면서 넓은 데 찾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차면을 지금 부족하고 폭도 좁은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시범적으로 차를요 옆에 쭉 세울 때 앞뒤로 전면 후면을 교차해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수석 쪽을 가깝게 하고 운전석을 두 배로 넓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뒤로 엇갈려서 네. 놓는 방법 화살표로 바닥에 그려놓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운전석이 서로 마주 보니까 옆차하고 같은 쪽이니까 그쪽은 그렇죠. 조금 여유 있게 여기 붙이고. 두 배는 늘릴 수가 있죠. 예, 예. 한쪽은 조수석 쪽은 붙여버리고 예. 운전석 쪽은 두 배로 늘리게 되면은 문콕테러도 없어지면서 네. 좀 더 폭이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좀 동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징검다리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저도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모니터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 샘플 모델을 갖고 어떤 정책 세미나 같은 걸 해서 효과가 네. 어떤지 이런 걸 네. 보게 되면은 기존의 이 주차 시설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특히 주차장이 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면적도 네. 폭도 좁죠.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네. 남의 차 주민 차 빼주다가 12중 추돌 사고 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경비원이 주민의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네. 예, 운행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뭐 아파트마다 다 관행이 된 데가 많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연세도 좀 있으신데 70대 예, 워낙 그 나이거든요. 부분들이 열쇠 놓고 다 올라가 가지고 근데 독일제 고급차인데 그 급발진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래서 이 급발진 그것 때문에 지금 자문해주고 있고 제가 급발진 연구 회장 아닙니까? 아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한 데서 출발한 문제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본적인 원인이 그 좁은 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주차장 면적이 아주 좁아서 생긴 네. 한 가구당 차량은 많고 예. 주차 면적은 없고 또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고 다 지상으로 된데 아직 이제 목동 같은 데가 다 지상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는 전기차가 같은 경우는 충전소도 없어요. 네, 아구정동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충전기 찾으러 돌아다니는 데서 우리가 일명 충전 낭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충전기 찾아서 산만리 가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누울 고민을 해야 자리 되냐. 보고 발 뻗으라고 그런 분들은 전기차 사면 고생할 거 미리 아셨어야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아, 그리고 말이죠. 주차장 갈등도 많은데요. 네. 아까 뉴스도 소개해드렸는데 주차장 통로에 차 세워놓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 뭐 네. 이런 거. 근데 주차장이 이제 법규상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강제 견인도 못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경찰청이 이런 데 자문해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도로 외 지역이라 그래요. 네. 도로 외 지역이 도로를 벗어난 모든 지역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근데 그것도 단지.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장, 그다음에 교육기관, 특히 이제 대학 캠퍼스 네. 이런 지역이 다 도로 외 지역이기 때문에 네. 혹시 사고가 생기면은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은 이 횡단보도도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가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꼬마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아파트 내죠. 네. 손 들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을 할 때 과실치사로 해서 굉장히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는 교통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배운 대로 간 거고 예. 근데 도로 외 지역이니까 도로교통법 적용은 안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 명이 와서 그냥 앞에 입구 가로막고 그냥 뭐 버티고 이거 경찰이 와서 차 못 빼요. 견인도 못하고. 못하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경찰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법 있죠. 예. 주차장법이 국회 계류 중이에요. 예. 계류 중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예. 관련법을 항목을 만들어서 지금 계류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1대 국회 지금 마무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거 다 사장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의 지역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 관련 일들을 관할하는 법을 빨리
그 만들어야 돼. 주차법 말고 또 말고도요.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사건, 도로교통법 사고가. 관련해서 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은 그렇죠.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도로 외 지역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고 아파트도 규모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지역 내에서 문제점이 완전 사각지대라는 것은 분명히 각성을 하고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 개인 물건 쌓아둔다거나 뭐 보트 세워둔다거나 거기다 이 요새 이것도 뭐 오토 캠핑이라 해가지고 트레일러 같은 거 세워놓고 있죠. 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네. 예,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자동차와 교통에 대한 필수 정보 김필수 교수님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통량이 지금 많이 풀렸는데 동부간선도로는 여전히 의정부 방면으로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방면으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네요. 강변북로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예. 아파트 주차장마다 면적이 제각각이던데요. 주차면 네. 이건 표준 규격이 없나요? 옛날 주차장일수록 좁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아파트는 폭이 2.5m, 길이가 5m입니다. 네. 근데 2017년 이후에 폭이 큰 차를 많이 대용하다 보니까 사이드미러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못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6으로 10cm를 네. 늘렸어요. 길이는 5.2m. 네. 그러니까 이제 길이도 20cm 늘어나고 폭도 10cm. 폭 10cm도 뭐 굉장히 엄청납니다. 10cm라는 것 자체가. 왜 못 나오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파트마다 좀 넓게 하는 데는 중간에 빗금을 쳐서 더 여유 있게 내릴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런 데는 진짜 접촉 그럼 문콕 환상이죠. 환상이죠.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직도 이제 차는 커지고 주차장 면적은 옛날식으로 좀 좁고. 우리 저 스웨덴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그 가구 기업 있잖아요. 네네. 큰 거 대형 가구 예, 매장. 예. 거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와 주차장 그 넓이가 그만 어마무시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좁고 폭도 넓고요. 야. 그리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길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예. 길폭. 예, 폭. 이 아마 내려갈 슬로프라 그러는데 네. 슬로프 아마 주차장 내려갈 때 제일 공포스러운 게 여의도 같은 데 있죠. 옛날 건물들 예, 예. 있죠. 폭이 접촉 안 할 수가 없어요. 차 다 긁거든요. 예. 어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저 한국은행 그 로타리에 있는 저 중앙우체국 있죠. 네네네. 거기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거기는 옆을 안 긁고 내려가면은 운전 도사예요. 와 정말. 그리고 들어간 걸 후회하고 내가 뒤도 후진도 안 되고. 거기 한번 들어갔다 죽는 줄 알았어. 주차 면적을 좀 넓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차가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겠지만은 등록이 2,6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8명당 한 대씩이에요. 네. 엄청난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적이 가구당 2대 이상씩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옛날 수십 년 전 법으로 한 가구당 한 대. 또 예를 들어서 60평방미터 적은 주택가일 때는 0.7대거든요. 네. 아직도 그 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나마 그 6년 전에 폭이 10cm, 길이는 20cm 주차장이 늘었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서는 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또 골목길 같은 데는 요새 집 안 사도 차부터 먼저 사지 않습니까? 네. 그 골목도 뭐 우선 주차제 이런 걸 진행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틀 전이 어린이날이었는데요. 네. 근데 어린이날에 아이들 교통사고가 주말에 1.5배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이제 5월 달에 활동의 시기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 따뜻해지고 예. 또 아이들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교회나 놀이시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어린이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나마. 그 어른들이 도리 예. 욕을 엄청 먹었대. 왜 하늘한테 이 비가 내리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만큼 아이들 데리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사고가 특별히 많이 나는 달이 있는 겁니까? 5월 달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8월 달. 8월 달은 왜 그러냐면 방학 들어가니까요. 예. 그리고 겨울 방학은 추우니까 바깥에 활동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활동 따뜻해지면 활동을 하는데 5월하고 8월이 집중돼 있고 예. 또 시간대를 보게 되면은 역시 등하교 시간인데 예. 등교보다 하교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해요. 전체 뭐 50% 차지하는 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요. 네.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스쿨존 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죠. 스쿨존 아시죠? 어린이 예. 보호구역이라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문에서 300m 반경이거든요. 예. 근데 300m까지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 왜?
주로 이제 이면 골목에 교문이 있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폭이 막 좁죠. 예. 그래서 스쿨존으로 다 노란색으로 무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바닥도 노란색, 신호등도 노란색,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있고 무인 단속기 30km 미만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자도 1년에 끊이잖아요. 3명에서 5명 사이에 그 정도로 지금 매년 사망이에요. 대한민국이. 예.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성인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서 어린이 사망자 발생하면요. 네. 사회적 휴직이 굉장히 커요. 예. 왜? 성인들 어른들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3명에서 5명 매년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 강조합니다. 북유럽 국가는 연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몇 명으로 목표로 삼고 있을까요? 말씀드리거든요. 네. 0명입니다. 0명. 0명이 되는 해도 많아요. 훌륭합니다. 한 명이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네. 왜? 그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뭐 가중처벌 조항도 만들었지만은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운전자가 각성을 해야 돼요. 최근에도 4살짜리 아이 그 스쿨존에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회적 휴증, 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충격이요.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애를 치여가지고 이게 아유, 참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스쿨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있던 그런 데 칠해진 데는요. 성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역이다. 예.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거든요. 그렇죠. 빠르고 몸집도 적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고 원인 분석해 봤더니 네.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이 뭐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고. 불법 주정차 해놓으면요.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거든요.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미리 보일 수가 그리고 없죠. 애들은 이것저것 안 보고 시야도 좁다 보니까 막 앞만 보고 뛰어가거든요. 주변을 못 봅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빨간 신호이다라고 제가 규정 짓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다 성인들 잘못인데 주정차를 해놓게 되면은요 사이에 끼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이 안 보이죠. 그리고 튀어나오기 전에는. 혹시 아이들 있는 학부모님들도요. 지금 걸어가기 멀어서 태워다 주는 경우 있는데 네. 꼭 스쿨존 바깥에서 내려주세요. 그래야죠. 내려서 걸어가게 해주셔야 돼. 네. 대문 근처에서 정차 자체도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차도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주차 위반뿐 아니라 정차도 위반인 그게 스쿨존이죠. 그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 초등학교가 큰 길거리 간선도로에 이 정문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덜해요. 문제는 태생 자체가 교문이 좀 좁은 이면 길에. 골목 있죠. 예. 앞에 길 건너에 상가도 많고 불법 예. 주차도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예. 그림을 어린 스쿨 존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앞에 상가에 상가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겹쳐 네.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얼마만큼 현명하게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니면 교문 위치를 바꾸든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를요.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없나요?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일반 이 관련 규정 위반보다 네. 이 조금 더 강한 과태료가 거죠. 아니고 이 벌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스쿨존 내에서 만약에 아이가 사망했기도 하면 가중처벌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네. 강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당근과 채찍도 중요하지만은 네. 중요한 게 당근이에요. 네. 그리고 반복적인 세뇌 교육입니다. 예. 운전자들한테 여기는 성역이니까 예. 무조건 감속돼야 되고 그냥 기어가라. 차를 들고 뛰는 심정으로 가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것도 저 단속하는 분들이 학교 근처는 더 자주 단속해서 딱지를 딱딱 붙여야 돼요. 주정차에는. 그거는 이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심하게 자주 그리고 해야 돼요. 예고도 필요 없고요. 네. 1년 내내 수시로 그렇죠.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만큼은 아니라는 식을 모든 운전자 네. 또 보행자 성인들이 본인이 운전도 하고 보행자이면서 운전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스쿨존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네. 있습니다. 교수님, 스쿨존 제한 속도가 기본 원칙은 30km인데 네. 일부 시속 50km인 곳도 있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30km 미만으로 돼 있는 건 법규 규정에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시범 사업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시속 20km 스쿨존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최근에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문이 이면 골목에 있는 데는 네. 더 위험하거든요. 예. 속도 더 늦춰도 돼요. 네. 영국은요 17km 교통 안전 표지판도 있어요. 17km. 기어가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50km가 왜 있냐면은 아까 교문이 간선도로 쪽에 있는 데 있죠. 네. 간선도로라는 것이 폭도 넓고
차의 속도가 7, 보통 80 7, km. 80 되는데요. 네. 근데 7, 80km에서 갑자기 스쿨존이 있고 과속 단속기가 있으면 30km 미만으로 80에서 30만 50을 낮춰야 되잖아요. 급감속. 급감속되면서 다중 충돌 추돌 사고가 생깁니다. 더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차단벽을 확실하게 세우고 예. 안전장치를 집중적으로 해준 다음에 시속 50km를 미만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간선도로에 접한 초등학교는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시속 50km 미만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30은 기본이고 원래 제일 많고요. 네. 20km도 있다는 거. 예. 근데 제가 못 본 건 40km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40km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 표지판 중에서 안 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가운데 말이죠. 네. 어린이들이 안 다니는 심야 시간에는 그 시속 그 제한을 좀 높이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의견이 나왔었어요. 예. 의견이 나와서 이걸 왜 하루 종일 주말에도 그러느냐. 예. 또 심야 시간대에 아이들 없는데 예. 이거는 좀 효율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입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그 의견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게 시간을 가변 시간대로 만들게 되면은 운전자가 혼동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스쿨존에 대해서 아직도 상급 운전이나 과속이 많은 상태인데 시간대를 이걸 짜놓게 되면은 속도는 빨라질정정 낮에 같은 지역 지나갈 때 아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같은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예외를 두지 성역이다, 말자. 아예. 예, 성역. 그 성역으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데 네. 아예 여기는 느리게 운행을 하세요라는 걸 되새김질시키는 게 아니까 혼동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최근에 중고등학교 교문 앞도 스쿨존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되면 아이들 몸집도 크고 네. 교통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있지만은 아마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어떤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 스쿨존보다도 노인 보호구역 있잖아요. 실버존이라 그러죠. 네. 노인 보호구역. 이 부분도 아마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거 조금씩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관련 교육시설이 있는 데는 네. 이 비슷하게 스쿨존하고 비슷하게 실버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버존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예, 그리고 단속도 권고다. 안 합니다. 단속도 안 예, 한다.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 시설도 좀 취약한 부분도 많고 무인 단속기도 없는 지역이 많고요. 실버존 표시가 돼 있으면 약간의 경각심을 주는 걸로 끝나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효과네요. 근데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30%가 65세 이상으로 내년부터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네. 뭐 지금 매년 20-30% 증가를 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반납제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실버존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운전자도 운전면허 마찬가지입니다. 반납제도 그런 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그건 건? 전 세계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한 게 일본이에요. 예. 대한민국도 한 8년 전에 부산시부터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근데 일회용 10만 원짜리 교통안전 카드 주고 그냥 입 싹 쓰시니까 예.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는 교통수단도 마땅치가 않고 근데 그러다 그 보니까 강제로 반납하는 건 강제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면요. 헌법세 그건 위반이 되기 아니죠. 때문에 예. 그래서 잦은 반납을 하는데 반납률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제도 뭐 야간에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 뉴질랜드는 특이합니다. 뉴질랜드는요 80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야 돼. 박탈을 합니다. 네. 박탈하는 대신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들어요. 시험을 다시 봐라. 다시 보게 해서 따면은 또 연행이 아니 2년마다 다시 보게. 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예. 왜? 지금 그리고 진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65세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심신이. 그렇죠. 그래서 65세는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는 그래서 선진국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지만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하게 돼요. 75세부터는 예. 심신이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75세 다르고 80대 다르고 완전 틀립니다. 85세 다르고 1년 1년이 틀리거든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65세, 70세 정도는 사고율도 증가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또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재시험 제도 그거를 네. 한번 검토해 볼 만은 하겠네요. 아마 내년 말까지 용역이 이제 정책 연구가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 도입하니까 조건부 면허. 예. 그러니까 이 야간에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 또 이제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버전 교통사고가 지금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버전의 의미가 없다는 거고 아까 안전시설이나 단속기도 적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실버전에 대한 인식이 스쿨존만큼 안 돼 있죠. 네.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강화를 해서 네. 운전자들이 좀 더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 정책적인 강제 시행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7155님 안녕하세요. 모닝 오토인데요. 시동을 끄면 자꾸 경고음이 울려요. 이거는 오토인데요. 예. 시동 끄면 경고음이 울린다. 경고음이 울린다는 거 자체는 울릴 이유는 없거든요. 전자장치에 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생겼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시동을 피해다 놓고 네. 정상적으로 시동 끄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도 볼 수도 있고 예. 또는 아니면은 전자 시스템에 음향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예. 사운드 자체가 오류가 일어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작동에 대한 것들이 내가 혹시 에러가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퀴즈 내드린 것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시속 몇 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해야 할까요? 정답은 2번 시속 30킬로미터 그리고 3번 50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맞습니다. 네, 두 개가 정답인데요. 맞습니다. 기본은 30km죠. 예, 맞습니다. 기본 30으로 돼 있고요. 50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50. 제한 속도가 70, 80 되는 데서는 네, 그렇죠. 급감속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50 대신 이제 해야겠다. 차단벽 확실히 하고 네. 또 이 정문이 예를 들어 이면 골목 좁은 데 같은 데는 네. 시속 20km 낮춘 지역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기를 그렇게 내드렸습니다. 2번, 3번 다 정답입니다. 3727님 이렇게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두운 곳에 빛을 달아주는 전봇대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기사입니다. 늘 주파수 고정하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30km입니다. 네, 맞추셨고요. 전봇대 운반하려면 굉장히 조심 운전하세요. 그렇죠. 뒤에 아마 엄청나죠? 안전에 대한 거 아마 경광등도 그렇고 예. 리본도 달고 네. 길기 때문에 차 바깥들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네. 더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3607님. 오늘의 퀴즈 정답 2번 30km요. 스쿨존에서는 정말 속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내리막길에 있는 경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꼭 지켜야 할 법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680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할 구역이죠. 맞습니다. 7457님. 저희 아파트 주변엔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어요. 유치원생 신호등 건너갈 때 손 들고 가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2번 정답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손 들고 노란색 병아리들. 유치원 뿅아리들 건너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삐약삐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트라고 눈 맞추거든요. 운전자하고 그 교육 받는데 네. 뭐 하고 어느 때는요. 이렇게 정차해서 해주면은요. 예. 인사하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네.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344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초등학교 옆에서 40km로 운전하다가 과태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주의해서 운전합니다. 네, 주의 운전하셔야죠. 네. 네, 한번 경험 딱지 받으면 정신 번쩍 나죠. 이건 더 세잖아요, 딱지가. 벌점도 높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몇 번 받으면요. 이 운전할 때 장애 받습니다. 예. 2835님. 네,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서 자식을 키우는 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 미국 같은 데는요. 네. 한번 보셨겠지만은 이 부모님들 손잡고 학교 정문에서요. 선생님한테 아이 손을 넘겨주면서 부모의 책임이 끝나요. 그렇죠. 부모 처벌법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책임을 부모가 못해요. 부모가 대신 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네.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근데 이 대한민국 그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더더욱 그래서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걱정하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선정했습니다. 0466님.
7845님 축하드립니다. 0466-7845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당첨은 안 되셨지만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